오늘은 여러분께 멧돼지 피해 현황 및 구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멧돼지 퇴치에 제가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피해를 막대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은퇴 후에 귀농을 하고 계신데 멧돼지 고라니가 쳐들어와서 밭을 망가뜨리면서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을 하였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멧돼지의 습성에 대해서, 멧돼지라는 어떤 동물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릴 텐데요. 멧돼지는 대략 한 10년 정도 수명이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 몸무게는 성체의 경우, 좀 큰 개체의 경우 200kg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모계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 암컷 돼지를 중심으로 새끼들을 치고 그들이 이제 몰려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고, 여기서는 기사에서는 뭐 한 번 짝짓기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 멧돼지는 1년에 2번 새끼를 칩니다. 그리고 잡식성이고 뭐 이것저것 다 잘 먹고요. 멧돼지의 서식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몇 마리가 있는지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 조사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생각보다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1제곱킬로면 뭐 1000m, 1000m, 가로 1000, 세로 1000 사이에 전북 같은 경우는 8마리, 9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멧돼지의 개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멧돼지 개체수 추이를 보면 이건 2016년 자료인데 계속 멧돼지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멧돼지를 사살해서 잡을 수 있는 건수는 아주 일정해요. 그리고 그 수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멧돼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멧돼지의 상위 개체가 없습니다. 뭐 일부 논문에는 담비 여러 마리가 새끼 멧돼지를 사냥한 기록은 있는데요. 성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미 호랑이라든지 곰 같은 동물들은 대부분 멸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를 자연 상태에서 개체수를 줄여줄 수 있는 동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멧돼지 피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엄청난 번식력입니다. 멧돼지는 1년에 2번 정도 새끼를 낳고요. 한 번 낳을 때 굉장히 여러 마리씩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1년만 지나도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상위 개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를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사냥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좀 총포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기를 엽사가 사냥을 하러 나가면 예를 들어 일주일 혹은 이제 보름씩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총기를 갖고 나가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도로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총기를 자가에서 소유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멧돼지 사냥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약방문격인 행정 조치인데요.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을 해야 그 다음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멧돼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력이 거의 투자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멧돼지 피해는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2022년 겨울쯤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었는데 그때는 그걸 기점으로 그 야생 멧돼지의 수도 좀 크게 감소한 느낌은 개인적으로 좀 받는데, 뭐 그런 특별한 사례가 없으면은 멧돼지 개체 수는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멧돼지 피해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옥수수 밭인데 멧돼지 떼가 들어와서 밭을 아예 작살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정색으로 울타리를 쳐놨던 농장이죠. 하지만 이런 울타리들이 멧돼지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한번 들어오면 그냥 배부를 때까지 몇 개를 먹고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온 밭을 다 짓밟고 다닙니다. 이건 고라니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배추밭 형태를 보면, 피해 형태를 보면 좀 심각하게 느끼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멧돼지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한 10개 정도를 먹고 간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멧돼지가 들어와서 밭을 다 파헤치고 또 그리고 어린 잎만 따먹고 가버리기 때문에 한 번 멧돼지 떼가 논밭에 들어와 버리면 그 해의 농사는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그래도 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 파란색 부분 대부분도 다 밟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상품성이 없는 제품들만, 상품성이 없는 농작물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농촌의 피해는 큰 것이죠. 또 그리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간혹 그럼 뭐 보상금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보상금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이 피해액을 전부 커버를 할 수가 절대로 없는 금액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피해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 발생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멧돼지를 멸종시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멧돼지 피해를 예방할 수단이 전무하게 되면 모든 피해는 농민들에게만 전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현행 유해조수 방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 방지책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멧돼지의 습성들이 존재하는데요. 멧돼지는 청각과 후각 정보에 상당히 예민한 개체입니다. 시력은 그다지 좋지 않고요. 듣는 것과 냄새 맡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지능이 높아서 일정한 그러니까 어떤 일레귤러한 반응이 아니라 레귤러한 반응을 주면은 이런 자극들은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캐치해냅니다. 그리고 다니는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특히 겨울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루트가 한번 정해지면 그 루트로 주로 이동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라 가파른 비탈을 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완만한 경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무기질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소금이죠. 야생 상태의 동물들은 소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민가로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간혹 시골에는 된장이라든지 김치독을 털어먹는 경우가 다소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이 그 김치가 좋고 된장이 좋아서라기보다 소금이 필요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물 입장에서도 사람은 천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민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원래 민가에 잘 들어오려고 하진 않는데 그만큼 소금이 절박할 때, 뭐 혹은 뭐 밭작물이 그 절박할 때는 논이나 밭으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능 목욕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행 그 야생 유해 조소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중에 이런 그물을 설치하신 분들이 있는데 설치해 보신 분들은 다 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물을 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냄새로 쫓기 위해서 크레조를 사용을 합니다. 어, 멧돼지는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크레조를 주기적으로 뿌려주는 것이 멧돼지가 오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크레졸은 환경 문제를 떠나서 사실 아주 일정한 반응을 주기 때문에 크게 위협이 되지가 못합니다. 이 경광등 같은 경우도 이 불빛으로 자극을 줘서 쫓아내는 방식인데, 이 경광등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어 밭 쪽에 멧돼지가 다가가서 밭 쪽에 멧돼지가 다가갔을 때 그때 경광등이 울리게 된다면 위협이 되겠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아주 레귤러하게 깜빡이다가 또 꺼졌다가 깜빡이다 꺼졌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야생동물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한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밭을 털고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폭음기인데요. 청각적 반응에 예민한 멧돼지들을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이제 폭음기를 틀어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제 폭음기 같은 경우는
레귤러한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 폭음기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근원적인 위협을 주지는 못합니다. 멧돼지 퇴치용 무인 감시 장비인데요. 이게 적외선 센서를 켜놓고 그 공간 안에 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이 들어가면 총기라든지 그 야생동물의 그러니까 호랑이 울음소리 같은 게 걸로 겁을 줘서 쫓아내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장비는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귤러한 사운드가 아니라 아주 이 공간 안에 멧돼지가 다가갔을 때 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로 위협을 주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위협을 받고 나면 그 장소에는 어지간하면 다시 안 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전자장비들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야외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몰아치고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요. 그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올라갈 때는 뭐 30도,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장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명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 관리를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전기 목채기입니다. 이 전기 목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굉장히 효과적인 장비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전기 목채기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이 근처에 가서 이 전기선을 건드렸을 때 전기 자극을 받게 되고, 그 경험이 있는 멧돼지는 이 밭을 잘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전기 목채기 자체도 24시간 전기를 돌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유지보수 관리 혹은 뭐 예를 들어 태풍이 쳤다고 생각하면 태풍이나 폭풍 뭐 이런 것들이 치거나 뭐 야외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대응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용적인 부분도 물론 단점이고요. 그래서 현행 현행 이제 멧돼지를 막기 위한 방식들은 뭐 여러 가지로 강구가 되고 있지만 아,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책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개체수 조절이 필요합니다. 멧돼지를 지금의 현행 방식으로 조절을 했다가는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냥을 양성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냥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스포츠 혹은 취미 생활의 카테고리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양성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니까 총기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사냥 양성화가 오히려 가장 심플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포법의 규제를 일부 완화를 만약에 사냥의 양성화가 어렵다고 한다면 총포법의 규제는 일부 완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세상에 어떤 제도도 좋기만 한 제도가 없고 나쁘기만 한 제도가 없습니다. 총포법을 일부 규제를 풀었을 때는 일정 부분 기존보다 총기 사고가 날 확률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총기 면허가 없이는 총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 판매도 안 됩니다. 그리고 총기의 대부분을 경찰서에다가 갖다 놓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거의 총기를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총포법은 일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